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7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과천에서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12월 그랑프리 전초전격인 KR컵 클래식 대상 경주가 서울 구경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오픈 경주로 이제 서울 부산 1등급 최강자를 결정하는 레이스고요. 올 시즌 12월에 그랑프리 입상 향방을 미리 점쳐볼 수 있는 빅 이벤트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KR컵 클래식 대상 경주는 저희가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거리 내린 1300m고 이 말 또한 앞선 선두권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어요. 6번 와일드 드래곤. 이미 5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여줬고 이후에 좀 강한 상대를 만나서 고전했지만 이번 경주 특별히 그렇게 앞선이 강해 보이지 않고 선입해서 자리를 잘 잡는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3번 초인태보 선행을 나선다라고 한다면 3번 초인태보도 상당히 재밌어 보이고요. 모래를 덜 맞는 전개라면 언제든지 거리 상관없이 자신의 파워를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전력. 56.5까지는 이미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1700m 통과했어요. 무엇이 무서울까? 저는 1번 드림 인디의 게이트 2점에 먼저 점수를 주겠습니다. 일단 군계일학의 마필 한두가 있죠. 2번 강토마입니다. 데뷔 후 정말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 모조리 섭렵한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등급에 올라갈 타이밍이 됐어요. 능력마, 엘리트마죠. 2번 강토마를 중실권에 마필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자, 8번 제주의 하늘이 작년도 오크스백 깜짝 우승을 했던 능력 좋은 앞말이죠. 충분히 일반 편성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8번 제주의 하늘의 근성에 한 표를 던져보겠고요. 초반이 빠르진 않지만 중반 이후에 조여주는 중속과 직선에서의 끈끈함에 여유가 좋죠. 늘어난 거리를 만나 최근 상승세가 거칩니다. 걸음의 안정감도 좋아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외곽 10번이지만 중간권의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선입에서의 포지션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10번 아들의 축제는 늘어난 거리라도 스태미나가 좋은 만큼 극복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1번마 스텔스도 추입의 타이밍은 가져갈 수 있는 구도죠. 다리가 안 좋았던 모습이 좋아지면서 최근의 모습은 여유가 많습니다. 바닥에서 올려 붙이지를 못했었어요. 기복이 너무 심했는데 최근에는 상대보다 뒤에서의 바닥 추입으로 흐름에 관계없이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무대 최하위 등급 전력 변화를 모색하는 신예 마필들 상당수가 눈에 띄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료는 능력 우수한 그리고 편성 잘 만난 신마들의 전력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신마 경주이고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전개 영향도 많이 받을 것이고 당일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요. 그러한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 이경주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1번 하늘을 달리다가 거리를 줄였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신마들이 얼마만큼 근성 발휘를 통해서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 포인트겠네요. 1번 하늘을 달리다 게이트 2점까지 좋아졌습니다.
사실 직전만 해도 1,300m로 늘어난 거리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드렸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직전에 게다가 당일 그 20kg 체중이 크게 분 것도 있었죠. 원체 이제 큰 혈통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쩌면 적정 체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일 급변하는 체중은 좀 조심이 필요했었던 상황이고요. 1번 게이트까지 부여받고 거리 확연하게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충분히 극복 가능한 1번 하늘을 달리다의 선행 강공 작전을 우선 기대해보는 가운데 자 저는 여기에 10번 스타삭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건초염, 발굽질환 등으로 인해서 휴양이 좀 길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시 상태 전혀 이상 없는 모습에 기본기상으로는 이번 편성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출중한 기본기 선임력 갖추고 있는 근성 좋은 말로 우선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근성화만 빼놓을 수 없는 말 6번 굿마운트까지 추천드려봅니다.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입니다. 굿마운트 같은 경우. 근데 굿마운트에게 가장 점수를 줘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말은 3살이에요. 좌비저루종이라든가 우전 관골류 등으로 데뷔전이 늦어졌을 뿐입니다. 데뷔전 주행심사에서 함께 뛰었던 말들이 지난주 혼합 4등급 신마 경주에서 인기를 많이 모았었던 다크플레이어라든가 우승을 차지했던 메디치 글로리 등의 말들과 함께 뛰었었던 경주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킹해 보시고요. 훈련 시에는 굉장히 근성이 좋은 모습, 뛰려는 투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1000m는 극복 충분하다 판단합니다. 7번 스칼렛 퍼펙트 역시 계속 아쉬운 모습 남기고 있습니다만 간만에 안장의 교체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는 바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역시 하늘에 달리다는 코스 이점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구도라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 7번 스칼렛 퍼펙트 역시 안장 교체라면은 김동수 기수라면 충분히 변화 자체를 모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마필로 판단합니다. 저는 복병권에서 8번 창성이어로가 흐름을 따라가면서 좀 뒤가 좀 짧았던 모습을 갖췄다라면 최근 직전의 경주 이전부터는 꾸준하게 흐름 따르면서도 마지막 근성까지 보강이 되는 모습. 이라서 최대 복병으로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시네마필 5번 찬스 블레이드 한번 여쭤볼게요. 6번마 굿마운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좋은 마필로 평가하고 있고 하지만 5번 찬스 블레이드도 이제 4번 만에 주행 불량기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늦은 3세 데뷔죠. 이 마필 역시. 주행 심사 마지막 통과 시점의 모습은 전체적인 안정감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직진성도 많이 갖춰주고 있어서 6번마 굿마운트에 이어서 5번 찬스 블레이드도 충분히 이번 경주 가치 있는 신예의 전력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찬스 블레이드도 아마 경주를 경험하면서 점점 나아질 수 있는 전력으로 저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이 데뷔전이라는 부분과 엄마가 더 무섭죠. 모마가. 저로 찬스라는 모마가 훨씬 더 무서운 말이기는 한데 이 모마의 자마들이 데뷔전부터 이렇게 초반에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도 목이 다소 높기 때문일까요? 머리가 다소 높기 때문에 좀 몸놀림이 좀 이렇게 탄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뷔전을 지켜본 이후에는 잠재력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김재웅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심만 하늘을 달리다 완전히 일치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니만큼 선행 나서서 압도적인 능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7번 스칼렛 퍼펙트까지 동의하고 또 백돌 위원이 언급해 주신 5번 찬스 블레이드 데뷔전부터 능력 발휘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말은 안쪽에 있는 3번 레인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사실 완전히 말이 계속 외측으로 기대면서 정상적인 주행을 못했습니다. 완전히 경주를 망쳤고 직전 경주는 그런데 두 번째 경주에서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차분한 전개 후에 뒷심발이를 해냈습니다. 사실 이번 경주 1번 하늘을 달리다 말고는 그렇게 뚜렷하게 눈에 띄는 말이 없는 후착 약편성 경주라고 본다면 최적 선입 전개 후에 올라올 수 있는 3번 레인 직전 경주 출발 때 충돌해서 출발까지 실패한 사연이 있었던 만큼 더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는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때로는 말이 힘한 배를 하는 데 있어서 의외의 늦발이 힘한 배에 도움을 주는 케이스가 있죠. 전 3번 레인이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 레인이라는 말 자체의 그 질주성 자체를 보면 성격 자체가 앞선에 붙어서 움직이는 걸 좋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직전에는 우연히 눕발을 한 것이 도움이 됐던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심 발휘가 상대적으로 좋았었다라는 부분인데
글쎄요. 이번 편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말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6번 굿마운트라든가 여기 외곽의 10번 스타삭스 등의 말들 초반 스피드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레인까지 염두에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합니다. 네, 아무리 봐도 1번 하늘을 달리다는 모든 경주 여건이 부합되는 중부신권의 마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최단 거리 지난 7월 7일에 낸 전력이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칠 리가 없어 보이네요. 1번 하늘을 달리다는 중심마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행 시합 때 출중한 기본기를 선보였던 6번 굿마운트는 데뷔 전 즉시 전력을 보일 마필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여기에 9번 속보왕이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흐름 빠른 최단 거리를 입상 전력이 있어요. 다수의 빠른 흐름을 경험해 봤고요. 최근 두 차례 경주는 초중반 다소간 힘한 배 이후에 막판 올려붙인 걸음 스팟 타이밍이 늦었을 뿐이지 또 앞선이 강했었던 것뿐이지 자 종반 걸음은 나쁘지 않았던 이 9번 속보왕이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 선두권 세력 중에서는 1번 하늘을 달리다 제외하고는 믿을 만한 마필이 없어 보여요. 막판 한 발 역습 가능한 이 9번 속보왕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네요. 1번 하늘을 달리다가 선행은 나서겠지만 6번 굿마운트하고 10번 스타삭스하고 선의권에서 충분히 응수 가능한 전력이라고 재차 한번 다시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물론 9번 속보왕해가 직전 경주에서 보여줬었던 추임력 자체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편성 강도가 너무 약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편성이 좀 강해 보이기 때문에 9번 속보왕이까지 추천권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네요. 네, 좋습니다. 서울 이경주는요. 모든 경주 여건이 이 마필에게 입상을 하기 위한 모든 좋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단독 선행까지 가능한 1번 하늘을 달리다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시내 5등급 단거리 레이스 1200m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전력을 보이고 있는 꾸준한 능력 보이는 말과 아무래도 이번에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규 2점과 편성 후기를 만난 최근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마필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가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모두 종합 분석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서울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사바킹덤이라는 말입니다. 데뷔 전 외곽 게이트에서 빠른 말이 아주 많은 신마 경주를 출전했는데 빠른 말이 많다 보니 결국 선행을 실패했고 그것도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선을 실패했던 거지 초반 스피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경주에선 외곽 전개로 무너졌지만 직전에는 안쪽 게이트로 들어오자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선행 후에 아주 여유 있는 우승을 거뒀습니다. 아직 어린 말, 더 나올 잠재력이 있고 훈련 모습 최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이번 경주도 외곽 게이트지만 안쪽에 있는 빠른 말들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스피드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선행을 나설 가능성 높고 나서면 버틸 수 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9번 백산 아일랜드입니다. 최근 컨디션은 분명히 한 단계 올라온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개가 계속 꼬이면서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 거리가 줄어드는 게 호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분한 선출입 전개라면 직전 같은 그런 전개가 꼬이지만 않는다면 능력 발휘 가능한 편성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7번 창파도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데뷔전만 아쉬운 모습 보였을 뿐 이후 연속 입상 거두면서 확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어린 말입니다. 이번 경주도 선입 후에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안쪽에 있는 이번 대천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는 사실 다른 말의 외측으로 급하게 사행하는 그 부분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면서 좀 뒤로 밀려버리고 방해받았습니다. 전개까지 꼬여버렸고 또 직전 경주도 전개가 아쉬웠습니다. 이번 경주 충분히 인게이트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만큼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외곽 게이트지만 탁월한 스피드로 선행 나서서 버틸 가능성 높은 12번 사바킹덤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에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0m 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승급전에 외곽에서 도전을 해야 하는 12번 사바킨돈이 선행을 나갈 거라는 예측이 제 입장에서 상당히 참신해 보이네요. 네, 저는 직전에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봤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9번 백산 아일랜드도 참 제가 직전에도 방송 추천에서 추천을 드렸던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저는 우선적으로 7번 창파의 선정 가능성은 높이 사겠습니다. 창파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누네스 기수가 오히려 조금 애매한 전개를 했다. 경주 운영이 좀 깔끔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이제 클리어한 경주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린 말 7번 창파의 선정 기대치를 높여보면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1번 촘리아와 2번 대천 히어로의 선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넘어오는 선행 말들보다는 인코스에서 선입권 지켜줄 수 있는 4번 속도 신화의 가능성 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4번 속도 신화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이 사실 1200m가 적정 거리입니다. 1000m 너무 짧고요. 1300은 너무 길어요. 딱 자기가 원하는 위치 선정에 위치 선정을 할 수 있는 모처럼의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인데 4번 속도 신화에 대한 판단 좀 부탁드릴게요. 네, 4번 속도 신화 같은 경우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이 되는데 7월 14일에는 사실 전개가 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보여준 모습은 너무 무기력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 분명히 선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을 만났었고 그 당시에 전개도 최적으로 잘 풀었습니다. 인코스에서 아주 차분하게 최적 전개를 해냈는데 전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모습이라면 아직은 한 번 더 두고 봐야 될 말로 판단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경주는 7번 창파가 김정윤 위원님께서 설명 잘해주셨고 누런 1200이라면 좀 더 유리한 주폭을 발휘할 수 있다 믿고 있고요. 1번 촘리아와 2번 대천이어로 모두 선두권을 공략해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했습니다. 12번 사바킹덤도 게이트 요건을 잘 띄워주긴 했습니다만 좀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이번 경기 가능성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희 위원님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12번 사바킹덤이 직전 잘 뛰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직전에 게이트가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마필로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승급전에 1200이고 촘리아라는 마필 그리고 대천 히어라는 마필 역시도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분명히 더 띄워주기 때문에 사바킹덤한테 결코 쉽게 선두권자를 넣어줄 거라는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들지가 않아요. 사바킹덤이 직전처럼 선행을 주도하는 레이스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불안한 요소, 불안한 인기마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불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 물론 안쪽에 있는 1번 촘리아, 2번 대천이어로가 어느 정도 스피드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12번 사바킹덤이 직전에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데뷔전에서 보여준 그 외곽 게이트에서의 스피드도 충분히 놀라울 만한 스피드를 보여줬고 이미 그다음에 직전 경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행을 잡았을 뿐 더 빠른 스피드를 낼 수도 있었다라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훈련 모습까지 더 성장세가 확연한 만큼 이번 경주 1번 촘리아와 2번 대천이어로의 초반 스피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무리 외곽 게이트라고 해도 12번 사바킹덤이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저는 판단이라고 보고 따라서 12번 사바킹덤이 선행 나설 경우에 충분히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 번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여쭤볼게요. 분명히 뭐 어찌됐든 8월달 데뷔전은 선행을 못 갔을 때 분명히 경쟁력이 떨어졌던 모습을 보여줬었고 결국 계속 선행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바킹덤이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불안한 마필로 분류하는 것에 맞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바킹덤이 선을 못 갈 경우에는 당연히 선행 나섰을 때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데뷔전에서 그 당시 무너졌을 때는 외곽 전개, 좀 심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그런 전개는 저는 예측이 안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안쪽에 있는 1번, 2번을 넘어설 스피드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설령 만약에 안쪽에 한 마리가 정말 끝까지 경합을 붙인다고 해도 그 1번이나 2번 대천이어로의 앞선에서의 경쟁력을 판단했을 때 충분히 한 마리 정도 옆에서 따라뛰면서 넘을 능력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과연 어떤 말이 이 12번 이 사바킹덤이 경주 여건이 이번에 불리해진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직전에 코스 이점에 선행을 받았고 약간 압박, 경합성 레이스를 이겨낸 좋은 전력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안쪽에 1번 촘리아나 2번 이 대천 히어로의 이 빠른 흐름을 외곽에서 어떻게 응수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가리겠죠. 이번에 뭐 차라리 따라가면서 경합 없이 따라가면서 한 발 쓰는 전략 어떨까 싶네요. 자, 이번 대천 의료로는 정상주기 게이트 안쪽 선두 레이스 흐름에 관계없이 앞선에서 전기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기에 가장 믿음직한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7번 창파는 기본기에 앞서 있는 이번에 승급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11번 스페셜 위너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다소의 몰의 민감성을 갖추고 있는 말이라 이번에 외곽 게이트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1,400m 거리까지 지난 7월 22일 날 현등급 입성 전력입니다. 직전에 코너 4개짜리 1,700m는 아무래도 미숙한 전개 운영 속에 초반에 무리했어요. 무너졌는데 적정거리로 보여요. 1,200거리. 11번 스페셜 위너.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직전 경주 사실 1,700m 경주에다가 전개까지 외곽으로 좀 꼬였던 부분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만 이 말도 역시 단거리에서 스피드는 보유한 말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번 경주 제가 언급했던 이 사바킹덤 자체가 직전 경주에서 보여줬던 이 스피드 자체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 11번 스페셜 위너가 앞선에서 경합성 경주를 펼친다면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만 8월 10일 날 보여줬던 그런 경주처럼 오히려 선취입 전개로 올라온다면 깜짝 복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4경주는요. 기본기에 앞서 있는 승급전 충분히 통할 만한 전력이죠. 7번 창파, 그리고 외곽의 12번 사바킹덤. 일단 2두의 마필 강조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도전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상승세의 신의 마필 한두가 눈에 띄는 가운데 자, 이번 경주 승급전 나서는 마필도 있고요.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편성 호기 만난 도전 세력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그 부분 모두 종합 분석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붙어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김지연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1,300m 그리고 5등급 경주가 되겠는데요. 현등급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말의 상태가 현재까지 아주 좋은 상태, 호전세 유지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 중심에 1번 타우러스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포문 열겠습니다. 자, 1번 타우러스는 직전 경주에서도 럭키루키하고 이제 들어왔었던 직전 입상을 했었던 경주에서도 방송 추천으로 추천을 드렸었단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달라.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말인데 당시에는 생각보다 빨랐던 흐름 속에 추입을 했었던 상황이었죠. 정말 침착하게 힘한 배, 이것이 바로 인마 호흡이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었던 안유리 기수와의 좋은 호흡, 1번 타우러스에게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대치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을 말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선두권이 뭉쳐뛰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말은 3번 백산 매니 퀸이 되겠죠. 데뷔전 당시만 해도 데뷔전에서는 다소간의 그 약간의 질병 여파가 남아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 우려를 불식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죠. 직전 경주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이 결국 패인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분명히 강한 상대들 만난 것은 맞습니다만 본인이 이기지 못할 상대들은 아닙니다. 3번 백산 매니킨의 서력전 기대해보면서 이번 라운 시리우스도 매번 아쉽습니다. 직전 경주는 전 1,300m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기대치를 가져봤었던 상황인데 생각보다 빨라졌던 흐름 속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부분, 조금만 더 의지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속상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인코스 진입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5번 헤들매 승급전입니다.
저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바깥으로 기대는 버릇이 있어서 출발 악벽이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기대는 모습 속에서도 확실하게 중속이 좋아진 모습, 지금은 직전보다는 더 힘이 붙은 모습이 역력한 5번 헤들메이기 때문에 이세마의 저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서울 오경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시나 명확한 해설, 우선 당일도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타우러스, 맥산 매니킨, 라운 시리우스, 헤들맥까지 같이 있는 마필을 평가하고 있고 저는 이 마필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만 명진맨이란 전력이에요. 변화를 보이지 못했었습니다만 거세를 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여유감이 좋아지고 7월 달에 아예 선행 주도 레이스로 우승을 거두면서 현등급에 진입을 했죠. 직전 경주도 워낙에 기세가 강해서 당일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발주에서 좀 매끄럽게 나오질 못하면서 아예 졸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스피드감도 상당히 여유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동진 기수의 감량 조건이라면 이번 경주 선두권 레이스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할 수 있을 텐데 4번만 명진맨의 가치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4번만 명진맨도 기억이 나네요. 네, 직전 승급전에서도 뭐 상승세 이어나갈 것이라고 제가 방송 추천에서 말씀을 드려놓고 당일 꺾어드리면서 굉장히 죄송했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다리 상태가 온전치 못했었던 모습이었어요. 좀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여리여리하고 후들거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4번 명진맨의 가치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일 상태는 반드시 체킹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사이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저 역시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로 외곽에 있는 11번 가즈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계속 외측으로 기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행에 좀 완전한 주행을 해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해내지 못하고 그 외측 기대는 악벽이 또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훈련을 통해서 계속 교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씩 차츰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직전 경주의 경주력보다 더 좋은 경주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1번 가즈아는 정말 직전에 우승을 할 때 정말 참 당황스러웠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앞선이 1열 횡대, 5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횡대로 늘었으면서 심각하게 선두권 경합이 있었던 상황에 와중에 인기마들은 늦발을 하면서 아쉬운 경주력을 보였었던, 즉 가즈아가 바깥으로 계속 기대면서도 우승을 차지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김태훈 기수의 컨트롤도 충분히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어부질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승급전에서는 확실히 그 교정되는 모습, 악벽이 교정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추천권까지 가져가기는 무리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 서울 오경주는 그야말로 확고한 믿음의 중심 마필은 서 있는 듯합니다. 1번 타우러스는 아직은 그 한계를 보이지 않는 뛰면 뛸수록 더 강한 면모를 보이는 중심권의 마필 당연히 동의하고 있고요. 2번 라운 시리우스나 3번 백산 매니킨, 특히나 3번 백산 매니킨은 직전에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직전 좀 무리했죠. 자, 여기에 이제 8번 라운 미라클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달아 동거리 착승권에 아쉬움이 있는데 스퍼트 시점이 늦었던 것뿐이지 막판 걸음은 늦은 스퍼트로 막판 걸음은 상당히 계속해서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단 말입니다.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은 1번 타우러스의 입상 파트너로서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이 8번 라운 미라클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정말 8번 라운 미라클이 좀 뛰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못 뛰고 있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현등급에서 적응기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리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왔었던 말이라서 민병철 의원이 질문해 주시는 그 의도라든가 그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입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경쟁력은 8번 라운 미라클보다는 아예 직전에는 민병철 의원이 질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가즈아를. 예, 가즈아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8번 라운 미라클은 확실한 경쟁을 보여줄 때까지는 보류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는요. 데뷔 후 연전 연투, 뛰면 뛸수록 강해지고 있는 말이죠. 믿음의 중심권 마필 1번 타우러스를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여러 대의 마필이 난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되는 마필, 불안한 인기마 확실하게 옥석을 가려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호 방송 추천 경주는 7경주 최단 거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수의 그 스피드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빠른 흐름의 최단 거리 레이스. 과연 어떤 마필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 해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장악은 일단 6번 한센 글로리가 해낼 것으로 보이고요. 안쪽에 2번 초동 레이스가 과거 이제 기대는 악벽이 심각했던 말인데 작년 11월 경주부터 이제 국악 자급한 승인자구 착용 이후 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백 이후 지난 6월 경주부터 완벽하게 회복세 보이며 최근에 흐름 빠른 최단 거리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직전에는 4등급 승급조 외산 편성 당시 야간 경마 타이밍에 빠른 흐름을 너끈히 극복하고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던 이 2번 초동 레이스. 자, 이번 경주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하이페이스 단거리 강자 2번 초동 레이스 특히나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여기서는 선행을 나설 듯합니다. 6번 한센 글로리. 자, 발군의 승마 스피드를 갖춘 선행마죠. 직전에는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함에도 발군의 그 중속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을 받아냈고 막판까지 여유 있는 걸음으로 최단거리 1순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여타의 빠른 말들이 즐비합니다만 결국 선두 장악에 나설 6번 한센 글로리가 선행 1순 기대치 충분히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7번 체프 레이스도 최근에 단거리에서는 꾸준한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고요. 직전에 초동 레이스에 이어 2착을 할 때 초반 전개가 은근히 코너에서 뒤쳐졌습니다만 재차 내측에서 올려붙이는 탄력적인 걸음이 매우 좋았던 이 7번 체프 레이스 선두 빠른 구도에서도 적절하게 스팟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고 단거리 연투 기대치도 없습니다. 7번 체프 레이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12번 흥바람이 지난 6월 3일에 선행 강공작전 입상 이후에 최근 2번의 경주 다소 좀 아쉬운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이제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워낙에 앞선이 빨랐죠. 전방 200m에서 1200거리 무너졌는데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두 2선에서 따라가며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 자 이번에 외곽 게이트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초반 수월하게 자리를 2, 3선 자리 잡을 수 있게 했고 막판 한 발 가능한 12번 흥바람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방송 추천 7경주는요. 빠른 흐름의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말이죠. 주행 자세까지 안정화된 2번 초동 레이스를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 최강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선전 기원할 수 있는 구도고요. 저 역시도 함께 동조하고 싶은 구도이기도 합니다. 네, 복평권의 마필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마필이 한두가 있어서 이 마필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여타의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들이 직전 대비 부중에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적의 전개를 끌어나갈 수 있는 이 마필 1번마 아우어캣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기대는 악벽들 때문에 오히려 바깥쪽 전개보다는 안쪽에서의 최적 전개를 펼쳤을 때 끈끈하게 빠른 페이스를 잘 따라가는 전력입니다. 직전에 1200m도 잘 따라갔었고 그 이전에 1000m도 꾸준하게 주파를 보여왔기 때문에 상대들이 선두권에 쌓아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흐름을 역이용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1번마 아웃캣은 오랜만에 인코스 최단거리라면 찬스를 맞았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이 마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올해 6세 거세마 총 54전을 뛰고 여전히 4등급에 정체되어 있는 말입니다. 나올 걸음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직전에는 좀 악재가 있었어요. 당시 독도지기가 3코너에서 내측 진로 변경 시 당시 이 아웃캣은 진로 방해를 받고 외측으로 빡 삐져나갔죠. 그럼에도 막판까지 근성 발휘했는데 자 이번 경주도 좀 편성이 강해 보입니다. 물론 과거처럼 선두권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보였던 1번 아웃캣이 전개가 수월하게 앞선에서 원하는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선두 선의권의 전력도 상당히 강해 보이고 아직은 좀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정말 컨디션의 급격한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좀 유보적인 마필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언급해 주신 말들의 어떤 선정 가능성 높게 보지만 복병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4번 명품 보배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번 편성 자체가 워낙 빠른 말들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는 굉장히 앞선의 경합이 치열해 보이는 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나설 가능성 있는, 그중에서도 선행 가능성 높은 말, 바로 4번 명품보배라고 판단합니다. 4등급에서도 이미 선행으로 우승을 거둘 만큼 스피드는 1000m에서의 스피드만큼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늘어난 거리에는 확연히 무뎌지는 모습, 이번에 다시 1000m로 거리 줄였고 선행 나설 말 중에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선행 나섰을 때 버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선행 나설까요? 저는 6번 한생글로리에 한 표를 던졌기 때문에, 물론 4번 명품보배도 그 출발 이후에 미러 중속 스피드가 처지는 말이 아니죠. 지난 4월 28일 날 최단 거리를 선두 강탈하고도 우승할 정도로 좋은 전력을 보였는데, 근데 여튼 6번 한생글로리의 선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요. 선행 선두권이 무너질 경우에는 선의권의 끈끈한 전력에게 그 입상 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선행을 나서야지 1순 가능성이 있는 이 4번 명품보배는 다소간 이번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저도 응원을 많이 하겠는데요. 이번 초동 레이스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자, 이게 6번 한생글로리가 선행을 나간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장의 교체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이고요. 다만 57이라는 부담 중량은 다소 무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행 1순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죠. 여기에 선행 나갈 수 있는 말 한 마리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저 9번 빅선더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직전 승급자는 착지 게이트 열리자마자 기수가 낙마를 하는 바람에 착지 불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난감할 정도로 기수가 낙마를 해버렸기 때문에 좀 뛰어보지도 못하고 좀 아쉬웠던 경주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9번 빅선더 역시 게이트 이탈 속도와 초석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6번과 9번 동시에 선두권에 가세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9번 빅선더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그 발군의 승합스를 갖춘 이제 선행마고 선행을 나섰을 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9번 빅선더가 되겠는데, 동의해 주시다시피 6번 한생글로리의 이제 월등한 그 승할 스피드, 그리고 만약에 9번 빅선더가 선두 장악 의지를 보이면 6번 한생글로리와 경합을 하거나 넘어서는 대가성 선행을 치른다라면은 결국 이 선에서 좀 힘 한 배 하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로 막판 올려붙일 말들에게 역습 허용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선행마를 몇 줄을 이번 경주에서 높게 평가하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는 6번 한생글로리의 선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9번 빅선더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짧게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선행 말들끼리 들어오는 케이스가 사실 4등급 1000m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비가 와서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게다가 한생글로리가 선행을 나가고 57이라면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6번과 9번 한생글로리와 빅선더가 동반 입상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런 경주가 좀 그 선행마들의 동반 입상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고, 그리고 당일 주로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은근히 또 그 선행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4번 명품보배도 그렇고 이제 12번 흥벌함도 선두권이 은근히 그 빠르게 또는 경합을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갈 페이스이기 때문에 선행마들의 이번 경주에서 선행마들의 동반 입상 기대치보다는 그래도 경합 피해서 내측 혹은 외측에서 따라뛰는 마필에게 좀 더 높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높은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 개인적으로는 선행마 동반 입상 기대치는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의 선두권에서 가장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겠죠. 인코스 최적 전개 가능한 이번 이 초동 레이스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최단거리, 전개 이점과 능력, 우수, 그리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3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4경주는 제가 상세히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등급 무대에서 중거리 충분한 검증을 받은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일단 8번 메이저 알파입니다. 2600m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이미 1200 그리고 1400m 거리까지 좋은 전력으로 검증을 받은 전력이에요. 직전 경주는 편성이 워낙 강했죠. 월드데이, 오령. 그 편성에서 또한 당시 월드데이가 선행나고 오령이 따라가고 3선 외곽에서 응수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두 마필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시 불량저력 컨디션도 한 몫을 했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전력이 5번 킹짱으로 보이는데 5번 킹짱 보내놓고 아주 스무스하게 이 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 직전보다는 분명 편성해볼 만합니다. 8번 메이저 알파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어찌됐든 선행이죠. 5번 킹짱 직전에 외곽 게이트 배정에 외선에서 다소 무리한 선행인데 막판에 아쉽게 무너지며 4착을 했습니다만 또한 경합을 했고 코너에서 압박받았죠. 하지만 이번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고요. 좀 더 수월하게 이 선행 주도 레이스가 가능한 5번 킹짱의 1승 기대치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겠고요. 4번 이 파크맨이 직전에 이제 메이저 알파와 함께 뛴 1800m 거리였죠. 역시 그 당시에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 앞선이 강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앞선 마필들을 제쳐내지 못한 5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출발 후 직선거리 가장 긴 1600 거리에서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고 이미 8월 26일 날 당시에는 뒤측성 무빙 선입전으로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4번 이 파크맨은 우승 전력이 있습니다. 적정거리 출전 4번 파크맨 강조드리고요. 여기 6번 천년의 바다가 지난 6월 24일 날 최악의 졸전 실격 기대는 악벽을 선보였던 말인데 이후에 황불 탈퇴한 면모로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개가 편합니다. 5번 킹짱 보내놓고 바로 2선에서 유리하게 응수를 할 수 있겠고 일요일 날 아무래도 남부지방이 많은 비로 인해서 가벼운 주로 컨디션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6번 천년의 바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오겠죠. 부산 4경주는요.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 강한 상대 피해 해볼 만한 편성의 한 수 위의 전력 보일 8번 메이저 알파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민병철 위원과 거의 마번 자체나 보는 시각 자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8번 메이저 알파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1800 첫 도전에서 악몽 때문인가요? 직전 경주 너무 느슨했어요. 초반에 추진 없이 게이트 이탈은 오히려 월드데이 바로 옆에 붙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좀 가볍게 응수를 했던 것이 오히려 추진을 하면서 몰랐던 오룡의 자리를 뺏기게 되면서 전개가 꼬여버렸었죠. 초반부터 조이고 운영을 했다라면 오히려 오룡을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높게 평가했던 전력이라서 이번 경주 자체는 두 번의 실수 없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킹짱이 선행을 갔을 때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모습이고 6번은 천년바다 역시 스피드감을 밀릴 이유는 없는 구도의 파크맨 역시 모두 보는 시각이 같은 만큼 응원하면서 다른 위원분들께 좀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MC의 설명에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중심마 세 마리에 대한 생각이 일치합니다. 메이저 알파를 중심으로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킹짱과 천년의 바다 모두 동의하는데 이 10번 파이널 에너지란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성격이 되게 급한 그런 모습으로 항상 좀 끌고 나가면서 도주성 전개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차분해진 모습으로 기수의 부조에 굉장히 잘 순응하는 모습 따라가면서도 직전 경주 7월 27일 경주에선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비록 1600m 4등급에서는 3등급에서는 첫 1600m 경주지만 이미 1600을 극복했고 선입 전개 따라가는 전개로도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앞선에서 경쟁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물론 하위 등급 경주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보였단 말이죠. 직전에 8월 26일 날 출전 예정이었다가 더위 먹었어요. 열사병으로 취소가 됐죠. 공백 이후 출전합니다. 승급전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공백도 있고. 아무래도 이번에 공백 이후 출전이 승급전이기 때문에 또한 게이트도 외곽이잖아요. 한 번쯤 검증의 무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선이 굉장히 촘촘하게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5번 킹짱이 직전에는 정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전혀 극복을 하지 못했었던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고요. 이번에는 5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킹짱이 상당히 좋아하는 게이트 중에 하나죠.
5번에 들어와 있는 킹짱의 선행력 우선 강조를 드려보겠고 여기에 함께 선행이 아니어도 응수 가능한 빠른 순발력의 6번 천연의 바다 동반 이상 기대치 한번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파크맨의 그 선입력, 선추입력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1번 브라하가 추첨 화번에 없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1번 브라하가 저는 솔직히 8월 달 경주를 보고 직전 경주에는 강한 믿음을 가졌었던 상황입니다. 8월 달 경주가 굉장히 강한 편성이죠. 앞서도 오룡도 강한 말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었으니까. 썬데이, 오룡, 운석 등의 말들을 못 잡아서 안 잡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에 대한 기수가 확신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더 몰아쳤다면 충분히 입상권 가능했거든요. 1번 브라하가 왜 추첨권에서 빠졌을까요? 네, 뭐 압축 과정에서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승식 활용에 있어서는 1번 브라우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당일 주로 컨디션이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주로에서 좀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의 말로 1번 브라우를 평가하는데 이번 일요일 부산 경마장 주로는 상당히 가벼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선에서 빠르게 전기를 유리하게 펼칠 마필들을 마지막까지 제쳐내기가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좀 후순위로 놓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 부산 4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편성호기 만난 마필입니다. 바로 8번 메이저 알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격동의 무대죠. 4등급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말 직전에 잘 뛰었다고 이번에도 잘 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일단 가져볼 수 있는 경주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입상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철호의 입상 전개 찬스를 맞이한 말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접전 구도의 서울 8경주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자, 자신 있게 압축 인사드릴 오늘의 8경주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풀게이트 접전 사실상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정리가 드러났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최선의 압축으로 보답을 드릴 경주입니다. 무엇보다 직전 경주의 졸전의 이유가 분명했던 편성 유리 마필을 필두로 해서 최선의 압축이 중요한 구도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관심을 가질 전력은 단연 안쪽에 있는 1번마 대천 에이스란 전력이죠. 데뷔 이후 단거리에서도 강력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뛰었던 전력인데 승급 이후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었던 경주 틈에서 한동안의 고전은 있었습니다만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최근 늘어난 장거리, 중장거리 1700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전력입니다. 무엇보다 7월 21일 1700 첫 도전에서 맘먹고 누네스 기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마이챔프 그리고 베스트 빅토리의 이찬우 기수와 신영철 기수의 압박도 견뎌내면서 이겨낸 것도 아직까지 강한 인상을 남겨줬던 전력이기도 하고요. 8월 달에 2차 승급 당시에도 우선 집중 경제의 중심, 추천 경제 중심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적중으로 연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죠. 직전의 경주는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 전개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희정 자리를 잡을 수 없었고 상대보다 불리했던 외선에서 코너에서 충돌 피해까지. 아쉬웠던 모습은 모두 갖췄었죠. 인코스로 들어온 이번의 경주에선 1번 대천 에이스의 모든 능력, 잠재된 능력, 선행이든 선입이든 어떤 흐름도 이번 경주만큼은 훈련 상태도 우수한 만큼 믿음 있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 도전권 세력에서는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6번마 퍼펙트 클럽이 눈에 띕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제 현등급으로의 강급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동안의 부진은 이루어졌습니다만 중거리 1700을 맞이해서도 꾸준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8월 달의 경주에선 선입, 직전 경주에선 다소 느슨했던 전개 속에서도 추임력을 발휘해줬고요.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변화 있는 모습, 또한 상대들의 전력이 강하지 않은 만큼 상승세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하고 3번마 스마트 지프는 직전 경주 늘어난 거리 도전에서
경기에서 빠르게 선두권 2선에서 오히려 우승까지 기염을 통하면서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레이스 장악까지는 힘들지 몰라도 충분히 직전 경주를 통해서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줬던 만큼 스마트 지프의 경쟁력도 논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만 스톰이란 마필의 기본 능력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선두권 공략에서 매번 꾸준하게 좋은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상대의 흐름이 워낙 강해서 좀 아쉬웠었죠. 33조 서인선 마방 정말 눈물 납니다. 샤프 K랭이 다리 부러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각 마방의 대표 마필이 될 수 있었던 대한마는 지난주 좀 실격 처리가 되는 불운까지 발휘했었죠. 의지를 가지고 있는 33조 마방의 스토미까지도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가치 있게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번마 대천 에이스를 필두로 6번마 퍼펙트 클론과 2번마 스토미, 3번마 스마트 지퍼의 높은 평가를 가져가면서 압축드리겠고요. 그 외 마필들 당일 상태 꼼꼼히 체크한 이후 복병의 가치까지 논해드릴 오늘의 8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백동일 위원이 언급해 주신 이 네 마리의 말들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대천 에이스, 퍼펙트 클론, 스마트 지프, 스토미까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질문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 말들 중에서 3번 스마트 지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어쨌든 출발할 때 충돌하면서 출발이 좋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앞선을 장악해서 결국엔 우승을 거뒀다는 부분. 어쨌든 직전에 같이 쪘던 대천 에이스는 외곽 전개를 했다는 걸 감안해도 어쨌든 스마트 지프가 큰 착차로 무너졌다는 부분. 이걸 감안할 때 3번 스마트 지프의 이번 경주 중심마로서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중심마의 가치를 논하신 건가요? 예,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스마트 지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못 떴다라고 저 평가하지도 않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의 경주는 우선 인기를 끌었었던 대천 에이스라던가 가능성이 있었던 마필이 전개가 완벽하게 꼬인 상황에서 좀 그 상황에서 선두권을 편안하게 공략했던 것이 주요 입상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죠. 대천 에이스가 인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순발력 면에서도 스마트 지프에게 결코 밀리지 않을 만큼 기본적인 강단을 지니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의지까지 좋은 또한 훈련 상태에서의 우수함까지 보여주는 대천 에이스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이번 경주에서 대천 에이스를 중심으로 보는 이유의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느려질 흐름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동일 위원의 그 중심축 1번 대천 에이스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본인이 스스로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레이스 흐름을 빠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3번 스마트 지프는 연투 기대치가 좀 낮은 유형의 말인데 추천해 주셔서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말은 11번 마하승리입니다. 추입형 말이죠. 하지만 빠른 흐름에서의 추입력 발휘가 정말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력입니다. 더 좋아지고 있는 컨디션의 호전세 뚜렷한 모습, 혈통상으로 좀 더 긴 거리가 더 어울린다라는 마방의 판단으로 1700m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4코너를 내게 도는 걸 처음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말의 추임력을 버리긴 좀 아쉽지 않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뜨끔하네요. 11번 마하승리는 딱 당일 상태를 판단하고 좀 추천을 드리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었던 마필인데 노출이 돼버렸네요. 마하승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임력 자체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도 직전 경주 상당히 좀 놀랄 만큼 그 흐름을 따라오면서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마하승리도 이번 경주에서 결국 바닥에서 추입할 이유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위권만 자리를 잡아줘도 이번 편성에서 경쟁력 자체는 충분히 갖춘 전력으로 저시도 동의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펼쳤던 1번 대천 에이스가 이번에 앞선이 강하지 않은 구도 속에서는 코스 2점에 선행을 7번 로열 복순이나 10번 아장시타한테 내주더라도 내선 인코스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기에 1번 대천 에이스 저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6번 퍼펙트 클론이 함께 동반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로 평가를 합니다. 저도 11번 마하승리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김정희는 여쭤봤고요. 7번 로열 복순이가 최근 실전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죠. 우승 전력 지난 7월 7일 5등급이었지만 최근에 초반 앞선의 직전 경주는 앞선에 이제 레이스를 주도하며 나섰습니다만 힘원배가 덜 됐나요? 컨디션 난조 막판 완전 무너졌는데 초반 말머리 잘하는 안토니오 기승을 합니다. 만약에 이 7번 로열 복순이가 스무스하게 편하게 선행을 받아내는 조건이라면은 1승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7번 로열 복순이
직전에도 민병철 MC가 질문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로얄복스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뭐 7월 달에 경주는 누네스 기수의 승리였고 굉장히 약한 편성에서 참았던 것이 주요했던 것이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얄복스가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앞선에 있는 마필을 무력에 넘어서야 된다는 거고 앞선에 있는 뭐 선스마트, 스마트지프, 스토미, 대천에이스까지도 로얄복스를 압박하면서 가는 운영에서 직접 무기력하게 무너진 로얄복스가 버틴다고 상상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는요. 코스 이점도 있고요. 편성 오기를 기가 막히게 만났어요. 1번 대천 에이스, 직전 졸전 만에 1번 대천 에이스를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어느 정도 압축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고 있고 되는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그 옥석을 정확히 가려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KRI 컵 클래식 대상 경주. 자, 오늘 일요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부산 최강 1등급마. 자, 흥미진진한 경주죠. 일단 초미의 관심사는 직전에 코리아컵 졸전을 펼친 이 3번 청담도끼가 이번에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되겠죠. 늘 청담도끼를 이기고 있는 5번 돌콩, 다에 이제 부산에 출전하는 트리플 라인과 돌아온 포경선도 있고요. 신의 3세마, 1번 마이티싱 정말 그래도 현 시점에서 강한 전력의 1등급 말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과연 전개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 전개와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는 KR컵 클래식 서울 9경주입니다. 전개 상황이 정말 궁금하실 거고요. 좀 자신 있게 전개를 확실하게 그려드리는 것이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개도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우리가 참 뼈저리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기억을 하고 있는 말은 바로 3번 청담도끼가 되겠죠. 직전 코리아컵에서 왜 그랬을까요? 런던 타운에게 선행 내주지. 그냥 뒤에 따라갔으면 2위를 했을 텐데. 아마 누네스 기수는 2위에 만족하지 못했었던 걸로 생각이 되네요. 우승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우승 가능성이 더 높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담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3번 청담도끼를 넘어설 수 있을 말 쉽지 않아요. 물론 1번 마이티싱이 인코스에서 야무지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선행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할 때부터 바로 선행마 뒷자리 2선으로 자기의 질주습성을 고정화시킨 상황이죠. 그 외에는 선행마 없습니다. 여기에 5번 돌콩. 전형적으로 3, 4선에서 선입형 추입을 시도하는 유형의 말. 6번 트리플 라인이 어떠한 전개를 펼칠까? 과연 작년 그랑프리처럼 청담도끼에 바로 옆에 붙어서 트리플 라인이 응수할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자, 3번 청담도끼가 선행을 빼앗길 리는 없습니다. 선행을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어거지로 나서는 선행이 아니고요. 스스로 나서는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의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나서는 선행으로 3번 청담도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바로 뒤를 1번 마이티싱과 5번 돌콩이 쫓아갈 것이고 6번 트리플 라인도 적정 전개는 바로 이 위치죠. 건너편 직선주로에서는. 코너를 돌면서 3번 청담도끼가 이끄는 그 레이스에 1번과 5번 마이티싱과 돌콩은 여전히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따라가겠으나 6번 트리플 라인의 적정 전개, 최상의 커내질 때 전개는 이 전개죠. 넘어서는 전개. 가장 매력 있는 트리플 라인을 볼 수 있는 전개. 하지만 트리플 라인도 어느덧 이제 노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3번 청담도끼가 이끄는 레이스 결승 직선주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부터의 스퍼트가 중요해지죠. 지금까지 뒤쫓아왔었던 1번 마이티싱이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보다는 5번 돌콩이 어느 시점에서 3번을 넘어설 것인가. 그리고 6번 트리플 라인도 분명히 3번 청담도끼 옆에
붙어 있을 것인데 이 사이에 틈바구니를 허용을 할 것인가? 바로 5번 돌콩이 지고 있는 이번 경주 작전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3번 청담도끼를 5번 돌콩이 이겨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3마신 이상의 차이로 5번 돌콩이 3번 청담도끼를 매번 이겨왔었던 전력인데요. 자, 중요한 부분은 3번 청담도끼도 전력 전성기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이죠. 이제는 붙어볼 만해요. 재밌는 경주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 둘 사이를 파고들 수 있는 말로는 6번 트리플 라인의 당일 상태 체크 후 이 트리플 라인의 가능성과 1번 마이티싱의 3세마로서의 그 도전성까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 돌콩, 청담도끼와 5번 돌콩의 대결이 궁금해집니다. 네, 3번 청담 도끼 직전 코리아컵 과유불급이었죠. 욕심부렸어요. 런던 타운을 인정했었어야죠. 이번에 뭐 두 번의 실수 안 할 듯합니다. 적임 임기영 기수로 안정도 교체했고요. 5번 돌콩 이 말들도요. 그 상대 전적이란 게 있잖아요. 5번 돌콩 항상 이 3번 청담 도끼를 이겨왔다. 이 부분도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직전에 아주 안토니오 기수가 대체 기가 막히게 전개 펼치며 코리아컵 2착을 했죠. 자, 이제 흥미진진한 이 구경주 카이로컵 클래식 대상 경주가 되겠는데 일단 김지영 의원은 5번 돌콩을 중심으로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백동일 의원 그래도 청담도끼다. 자, 3번 청담도끼를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저는 그래도 청담도끼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자체는 2000m까지는 선행을 편하게 나섰던 능력 있는 마필들은 충분히 버텨낸다는 거겠죠. 2300m 그랑프리는 힘들지라도 2000m까지는 스피드감에서 앞서 있는 청담도끼는 직전에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설령 덜미를 잡힌다 해도 2위권 내의 착승권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평가해 본다면 청담도끼를 가져가는 것이 중심축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뭐 다 똑같습니다. 뭐 5번 돌콩의 선전, 1번 마이티싱의 성장세.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6번 트리플 라인이 회복세를 좀 보여주길 좀 기원을 합니다. 사실 트리플 라인의 전성기 때 걸음이라면 여기 있는 마필들 모두 상대가 안 되죠. 최근에 노세아가 진행된 그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직전에 7월달에 1800m 공백전 자체에서도 마지막 끝걸음만 따져보자라면은 트리플 라인의 걸음이 더 좋았어요. 이번 경기 2000m도 오히려 장거리에 적합한 트리플 라인은 회복세의 모습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믿고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나 이번 경주 중심마 3번 청담도끼라고 판단합니다. 직전 코리아컵 경주는 너무 능력 차이가 컸던 런던타운이 출전했기 때문에 완전히 쥐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청담도끼를 넘어서거나 압박할 수 있는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는 3번 청담도끼는 중심마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5번 돌콩 컨디션 살아난 만큼 도전 가능하고 6번 트리플 라인도 하향세의 모습이 약간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6세 말로 컨디션도 이상 없습니다. 충분히 도전 가능하고 1번 마이티싱 전개 2점으로 3세마의 잠재력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올 시즌 그랑프리 12월에 있죠. 그 그랑프리 예견해 볼 수 있는 전초전, 이 컵 클래식 대상 경주. 아무래도 서울, 부산 최강의 마필들이 출전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 편차, 능력 서열은 나뉘어집니다. 이번에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 누가 넘어서지도 않겠죠. 3번 청담도끼 1승 기대치. 뛰면 뛸수록 강해지고 있고 직전에 정말 그 안토니오 기수와의 찰떡궁합 호흡 속에 내선 최적 전개로 입상한 이 5번 돌콩. 이두의 동반 입상 기대치는 매우 높아 보이는 형국입니다. 거기에 3세 대표 주자죠. 1번 마이티싱이 상대적으로 55회 유리한 보증 혜택과 최근의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듯하고 6번 트리플 라인 절치부심 직전 광역시장 매삼착의 아쉬움.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서울 구경주 일요일 하이라이트 캐러컵 클래식 대상 경주는요. 일단 능력마들 저희 모두 4두 선정한 마필들이 동일합니다. 5번 돌콩, 3번 청담도끼. 일단 2두의 마필의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말씀드린 2두 도전 세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주 부산 경마는 1등급 경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2등급 경주가 최고 등급의 경주가 되겠는데 부산 6경주 매우 혼돈도가 높죠. 최근에 대선 경주에서 연이은 졸전을 펼친 말이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 그야말로 절치부심, 실전 변화를 보일 듯하고요. 또한 계속해서 일반 편성에서는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다수의 도전 세력이 존재합니다. 혼전이에요.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믿고 데려갈 충마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후착마도 편성에 따라서 압축이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믿고 추천드릴 중심마는 안쪽에 있는 2번 5폴드라는 말입니다. 올해 5월부터 컨디션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번의 경주에서 영천더비, 럭키노바, 신스텔스 같은 말들에게 각각 우승을 내줬을 뿐 거의 착차 없는 뛰어난 경주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주 보여준 스피드라면 거리 줄였고 또 젖은 주로로 당일 예측되는 만큼 강하게 직전처럼 선행 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게이트 2점으로 선행을 나설 경우에 편성상 앞선을 장악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도전 가능한 말은 외곽에 있는 9번 최강드림입니다. 직전 경주는 1,800m 경주였던 부분이 아마 관심을 못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깜짝 우승하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꾸준히 좋은 모습 계속 유지하고 있고 거리까지 내렸기 때문에 주특기인 1,400m 직선에서의 추임력 다시 한번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7번 배다리 보배라는 말도 도전이 가능한데 1등급 경주 및 대상 경주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정도로 기본 능력이 출중한 말입니다. 아직 5세 말이고 직전 경주 회복된 모습 보여준 만큼 또다시 직선에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 가보갑장도 눈여겨볼 말입니다. 앞서 제가 중심마로 강조드렸던 2번 5폴드와 7월 22일 같은 경주를 출전했는데 막판에 5폴드를 잡아내면서 복병이었지만 입상까지 거뒀습니다. 그 당시에도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말인데 이번 경주 또다시 5폴드가 이끄는 경주 흐름이라면 앞선을 정리해주면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선행 나서서 앞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2번 5폴드를 중심으로 최근 추임력 좋은 모습 보여준 9번 최강드림과 7번 배다리 보배 여기에 편성 만난 10번 가보갑장까지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그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선행마는 누구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5폴드입니다. 아, 5폴드가 아예 선행을 나선다라는 부분인 거군요. 1번 리미트리스 윈이라든가 3번 인디언 킹, 여기에 8번 영희시대까지 굉장히 빠른 유형의 선행말들 다수 포진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 5폴드가 인코스에 갇혀서 모래에 민감한 유형의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코스가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직전 경주 3번 게이트에서 1600m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대말들을 상대로 선행을 나서는 그런 작전을 펼쳤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 거리가 줄었고 젖은 주로가 예측되고 역시나 안쪽 게이트라면 모래 말씀드렸지만 모래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 모든 여건상 선행을 강하게 노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 한번 이 말 한번 여쭤볼게요. 12번 월드러버 여쭤볼게요. 1,400m 현등급 2등급에서는 늘상 추임력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 5폴드를 제외하고 9번, 7번, 최강드림, 바야다리 보배, 가보갑장 모두 다 추입형 말들을 추천해 주신 걸로 봐서는 선두권에선 살아나는 말이 한두 뿐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2번 월드러브도 같이 추천권에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말도 사실 참 2등급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던 말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 당시에 이 말을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7월 27일 경주까지는 눈여겨볼 만한 말이었는데 그 이후에 직전 경주 당시에는 경주력 컨디션이 많이 다운된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도 직전 경주 이후에도 현재까지 특별히 다시 반등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임력을 발휘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추임마들에 비해서 경쟁력은 조금 높게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경주를 선정해 주셨고 잘 풀이해 주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파이브 폴드가 편성 조건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마필을 중심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타의 마필들 다 좋은데 저는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는 반드시 좀 노릴 가치가 있지 않나 평가하고 있는 전력이 3번마 인디언 킹입니다. 2017년도 KLA컵 우승 그리고 농림장갑에서 준우승 정말 능력 자체의 모습을 잘 이어왔던 전력인데 아쉽게도 천질부 긁어내면 여파 때문에 한동안에 좀 부진이 좀 아쉽죠. 6월달과 7월 공백전은 그렇다 하더라도 직전엔 상태가 분명히 당일 상태도 그랬었고 많이 살아났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실박 이수가 무리해서 선행을 나섰던 안쪽에 있었던 선행 마필과 싸우면서 좀 직선 구간에서 무너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스피드감도 예전의 모습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라서 이번 경주 줄어든 거리에서 가치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3번 인디언 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번 인디언 킹이 직전 경주 분명히 초반에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전 3세마 시절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듯 했으나 막판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은 원래 스피드가 매우 뛰어나고 단거리에서 도주성으로 뛰던 말이 아니라 선행도 나간 적도 있지만 선입권에서 뛰면서 굉장히 지구력 좋은 모습. 그래서 이제 중장거리에서 3세마 시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선행형 전개로는 아무래도 6월 22일에 파이브 홀드랑 같이 뛰었을 때 막판에 완전히 무뎌졌듯이 정말 바닥에서 추입해서 올라올 경우에 깜짝 복병으로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습니다. 자, 이번 부산 6경주가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당일 주로 컨디션이 가볍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앞선 나서는 마필들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파이브 폴드는 직전에 선행이 독이 됐습니다. 끌렸죠. 그게 참착한 원인이에요. 오히려 이 발톱을 숨기고 있는 그 능력 좋은 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8번 영희시대가 되겠죠. 최근에 안말 대선 경주 KNB 그리고 오크스페 때는 늦발했어요. 착지불량 났죠. 직전 KNB는 이 모래 민감한 말인데 모래 맞고 주행 불량 악벽을 보였죠. 이번에 일반 편성입니다. 자, 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 오히려 게이트 외곽이 나와요. 8번 영희시대. 선행을 못 나서더라도 모래를 안 맞고 뛸 수 있는 조건이에요. 8번 영희시대 어떻게 평가하세요? 8번 영희 시대는 모래 예민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서 최근에도 사실 전개가 발목을 잡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스피드는 좋은 말인데 이번 경주 인게이트에서 선행 여건이었다면 선행 편성이었다면 충분히 가치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파이브 폴드 여기에 6번 우주스타라는 말이 빠른 말이 또 출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8번 영희 시대가 모래를 안 맞고 전개하려면 아무래도 외곽 전개가 좀 불가피하다 또는 선입권에서 따라갈 경우에 지금까지 선입권에서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은 아직 딱히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모래에 대한 예민성과 선행을 못 나서는 편성에서의 검증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는요. 코스 2점에 내측에서 선두권 가장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죠. 2번 파이브 폴드를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곳곳에 포진한 이 복병 전력도 상당히 많은데 핵심 포인트, 그 복병 전력까지 끄집어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중장거리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필도 다수 있고요. 직전 아쉬운 착순권을 만회할 수 있는 전개 2점 살릴 말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서울 10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 직전 경주에도 추천드렸던 말인데 중심마로서 10번 나스카의 태양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입상을 실패했던 아쉬움을 좀 남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선행뿐 아니라 선입전개로도 충분히 직선에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전개 유연함을 가진 말입니다. 따라서 중장거리 검증됐고 전개 유연함까지 가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에서 충분히 경쟁력 발휘, 직전에 아쉬움 많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안쪽에 이번 3-3 빅토리입니다. 직전 경주 훈련 상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단 말이고 믿음에 부응해 주면서 첫 중장거리 도전을 바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
1700m 중장거리가 검증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선행을 노려서 버티기를 노릴 거라고 판단하고 선행 나서면 못 버틸 이유 없는 말로 판단합니다. 또한 도전 가능한 말 9번 푸른매입니다. 이미 1700m에서 우승까지 경험했던 말입니다. 훈련 모습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경주도 차분한 전개 후에 선입 전개 또는 선추입 전개라면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우승하우스도 최근에 회복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중장거리에서도 추입력을 발휘한 적이 있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 최적 전개 후에 추입할 수 있는 복병으로 깜짝 복병으로 언급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전개 유연함으로 입상에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10번 나스카의 태양을 중심으로 선행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2번 삼성 빅토리와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9번 푸른매와 3번 우승하우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 삼성 빅토리와 10번 나스카의 태양의 선두권 전개 후 버티기 이번 경기도 굉장히 유력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함께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여기 9번 푸른매 추입하면 안 될 텐데요. 푸른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현등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동거리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개 자체가 선행이었죠. 조금 느린 선행인 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입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2번 삼성 빅토리나 10번 나스카 태양을 넘어서긴 힘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는 6번 플라이뮤닝 질문 드려볼게요. 흐름 자체가 느리던 빠르던 간에 플라이뮤닝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스피드가 장거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리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사실 이 말은 부담 중량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말 자체에도 선두권 전개를 할 수 있을 만큼 순발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하는데 6번 플라이뮤닝에 대한 가능성 좀 여쭤볼게요. 예, 6번 플라이뮤닝의 가능성은 저 역시 인정합니다. 어도에서 마지막으로 배치할 만큼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전 4등급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이번 경주는 승급 전에 강해진 편성 또 첫 중장거리 도전이라는 여러 가지 어떤 미지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번 경주 검증의 무대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번 나스카의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상대가 흐름을 잘 끌어서 그렇지 블루 앰퍼이어가 추입력이 좋아서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역시도 이번 편성에도 높게 평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머지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의 못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삼성 빅토리를 높게 평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삼성 빅토리 같은 경우에 직전 경주 빠른 마필이 전혀 없는 구도입니다. 원래 그렇게 순발력이 현등급에서 빨랐다라고 하다기보다는 빠른 마필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 버틴 거였지 이것보다 빠른 마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 푸른매도 추입보다는 선두권, 우승하우스는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해서 저는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는 외곽 11번 이스트 걸치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요. 4번 헤오라비도 오히려 중장거리라면 힘쓰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평가라서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마필은 반드시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안쪽에는 1번 엠파이어 킹덤입니다. 순간적인 스피드만큼은 가지고 있는 나와 있는 마필 중에 가장 빠르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외산 마필들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것이 1200m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이 1700을 바로 극복하는 경우도 적잖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엠파이어 킹덤이 최근에 부진의 원인 자체가 발작벽 속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했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인코스에서 레이스장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번 찬스를 놓칠 이유 없는 1번 엠파이어 킹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1번 엠파이어 킹덤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기대를 했던 말인데 최근에 사실 출발에 어떤 악벽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스타트를 잘 해내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에는 사실 큰 문제가 또 없었는데 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첫 중장거리 도전인데 이 말 자체가 혈통상 중장거리에서 유리한 혈통이 절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스피드에 좀 치중돼 있는 말인데 이번 경주 만약에 초반에 발주를 잘 받아서 선행을 나선다고 해도 이번 삼성 빅토리 단거리에서 10cm 초반대로 항상 뛰던 굉장히 스피드 좋은 말입니다. 이번 삼성 빅토리도. 근데 이번 삼성 빅토리 같은 경우 중장거리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혈통이기 때문에 2번을 1번보다 더 우선순위로 뒀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첫 중장거리 도전에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계속 혈통 말씀을 하시는데 혈통은 어쨌든 통계뿐인
거 아닙니까? 혈통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항상 다 맞지는 않았어요. 짧았다고 말씀해 주셔도 마필들도 선전을 해왔고 삼삼 빅토리는 지금까지 현등급 들어와서 지금까지 스피드 비교를 해봤을 때 엠파이어 킹덤보다 빠르다고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동의하실 거라 판단을 합니다. 1번 엠파이어 킹덤이 선행을 갔을 때의 경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번 엠파이어 킹덤이 선행을 나서려면 이번 삼삼 빅토리가 직전 경주의 선행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삼삼 빅토리도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땐 선행 작전입니다. 따라서 1번이 2번을 넘어서려면 아무래도 초반에 스피드를 매우 내야 된다라는 판단인데 그런데 1번 엠파이어 킹덤이 최근에 보여주는 발주 모습이 썩 원활치 않다는 부분도 하나의 불안 요소고 그런 상황에서 선행을 만약에 밀어서 나간다면 둘 사이에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1번 엠파이어 킹덤은 어쨌든 단거리형 스피드를 보여줬던 지금까지의 말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차분하게 가져가면서 중장거리를 이끌어야지 버틸 수 있는데 그런 전개를 원하는 1번 엠파이어 킹덤 입장에선 초반에 강하게 2번 삼삼 빅토리와 무리할 수는 좀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번 엠파이어 킹덤이 선행이냐, 2번 삼삼 빅토리가 선행이냐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코너 4개짜리 첫 도전 나서는 1번 엠파이어 킹덤. 물론 그렇죠. 1번 게이트 코스 2점에 선행을 나설 수도 있는 조건입니다만 이 코너 4개짜리를 얼마만큼 원활하게 코너링 이후 버텨낼지가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2번 삼성 빅토리가 직전에 강공선행 격전으로 1700m 단번에 극복한 전력인데 굳이 뭐 1번 엠파이어 킹덤을 보내놓고 따라가도 이 1700m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10번 나스카이 태양, 목차 통원의 3착 아쉬움 만회할 듯합니다. 11번 이스트 걸치가 있죠. 최근에 연달아 착순권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선위권에서 가장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고요. 늘어난 1700m 첫 도전이지만 뭐 코너링도 크게 문제 없어 보이네요. 11번 이스트 걸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11번 이스트 걸치 단거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능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드만큼은 인정할 수 있는데 역시나 비슷한 말이 될 텐데 이 말이 청담도끼와 북의 형제마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담도끼는 목에 쪽에 스태미너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목에 쪽에 굉장히 스태미너에 치중된 혈통이고 다만 이 말은 목의 쪽도 스피드에 굉장히 치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단거리에서 스피드는 보여줬지만 이 늘어난 중장거리 경주에서 얼마나 자신의 혈통을 어떤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한 번쯤은 검증이 역시나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후반부 1700m 10경주는요. 직전에 통원의 3착의 아쉬움 10번 나스카이 태양 또한 코스 2점의 선두권 유리한 전개 2번 삼삼 빅토리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곳곳의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에서 단거리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필들 대거 출전했는데요. 이런 경주는요. 분명 이번에 뭐 전개 2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 최근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경주 여건, 유리해진 마필 등등 복병 전력에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일요일 라스트는요.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마지막 경주 전개도로 풀이드릴 11경주입니다. 다소 생소하시게 마지막 경주를 준비해 봤는데요. 최대한 간결하게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11경주입니다. 풀게이트 접전 구도인데 사실 전개 구도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들은 분명히 드러났다 평가를 합니다. 1번, 2번, 그리고 7번, 10번 이 4두의 마필들이 레이스 주도권 그리고 직선에서 한 발도 좀 더 앞서 있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초반부 전개에서는 안쪽에 있는 인게이트 조건 1번 스카이 돌풍이 좀 더 유리한 전개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평가를 합니다. 초반 게이트 이탈이 빠르다기보단 몰았을 때 중속각과 스피드감이 좋은 전력이기 때문에 레이스 장악을 할 수 있는 구도 속에서 설령 레이스 장악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 구도에서는 보내놓고 따라가도 가장 압박하면서 보여줄 거리 많은 마필로 평가를 하고요. 함께 몰아가는 전력 중에서는 감량 조건 여전히 좋은 2번 36 으뜸 2두의 마필들이 선두권을 나설 수 있고 기본 회복세 빠른 7번마 슈퍼플레이드 그리고 잠재력 좋은 순간 스피드가 여유가 좋기 때문에 10번마 짱콩의 선입 가담 능력 오히려 이 마필도 앞선에서 충분히 응수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촘촘하게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선행을 나서더라도 할 말이 없지만 이 4두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텐데 무엇보다 이번 구도에서는 안쪽에는 1번 스카이 돌풍을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 자체가 상당히 더뎠었죠. 입상을 거두기까지 상당히 좀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10점 만에 우승을 거뒀는데 지금은 해체된 39조 허재영 마방에서 40조로 이적하자마자 바로 우승이에요. 그만큼 다른 부분들 외적인 모습에서의 관리 자체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겠지만 마필의 성장세가 좀 더 뒤늦게 터진다고 해볼 수 있겠죠. 상대보다 불리한 외선에서의 전개도 이겨내고 있고 가벼운 모습도 유지가 좋기 때문에 인코스 2점이라면 직전 따라가는 불리한 조건도 이겨낸 1번마 스카이 돌풍은 여전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구도입니다. 후차권에서는 2번마 369뜸 다시 한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겠죠. 얇은 마체 속에 조용히 안정감이 떨어진 모습으로 기복도 심했지만 최근 들어 스피드에 대한 변화가 좋아진 모습이죠. 올해 단거리 입상 이후 단기 휴양 속에서 직전 늘어난 거리도 굉장히 빠른 이탈과 중속으로 종반까지 근성이 좋았죠. 감량 기술 조건을 철저하게 안배가 좋은 모습으로 이번에 준비 과정도 전개도 유리해 보입니다. 7번마 슈퍼 플루이드란 마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데뷔전 외측 기대으로 고생 이후 직전 경기 완성도 좋아진 모습으로 변화를 보였죠. 개인적으로는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직전 경주 글로벌 뉴스의 최대 복병, 주력 노림수로 당일 가장 크게 기대를 모았던 전력인데 마지막에 아쉬웠던 추진 속의 3위로 개인적인 아픔을 좀 남겨줬던 모습이죠. 초반에 채찍을 대며 가담한 운영도 좋았습니다만 종반 김기배 기수의 추진이 조금 아쉬웠어요. 힘이 붙고 있는 모습이라서 늘어난 거리 7번 슈퍼플로이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번마 짱콩의 잠재력도 가치가 있겠죠. 주행 심사 내내 열감이 좋았는데 직전의 데뷔전은 단거리 최강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마필류가의 경쟁이기 때문에 경주 내내 다소 끌려다니면서 아쉬운 4위였습니다. 흐름을 감안하면 기본기는 충분히 보여준 모습으로 마방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가 늘어졌지만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는 우수한 만큼 늘어난 거리라도 복병에 대한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는 직전에 불리했던 외선의 전류도 극복해냈고 인코스 2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죠. 1번마 스카이 돌풍을 필두로 얇은 마체 속에서도 최근 초속과 중속의 여유가 좋은 2번마 365뜸 외측 기대 막벽이 좋아지고 있는 회복세 막필 7번마 슈퍼플루이드 그리고 데뷔전 가능성 있는 스피드를 보였던 외곽 강력한 잠재력의 막필 10번마 짱콩까지 4대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은근히 입상 가능한 전력들이 여기저기 포진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확고한 중심권의 마필 모든 경주 여건이 좋습니다. 정계도 유력 1번 스카이 돌풍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직전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간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엔 최성준이 형, 역시 1번 스카이 돌풍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중심마로 말씀하셨고 도전 세력 중에 좀 이견 생각에 좀 차이가 있는 마필이 한두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네,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백동일 위원이 언급해 주셨던 중심마 1번 스카이 돌풍에 대한 믿음 여전히 동의합니다. 확실하게 이 스카이 돌풍 이번 경주 편성을 만났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등과 슈퍼플로이드 이 두 마리는 직선에서 추임력 발휘 가능한 편성이라고 역시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8번 시카고 아트라는 말도 이번 경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백동일 의원께서 10번 짱콩을 앞선에 나설 말들 중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0번 짱콩도 충분히 잠재력 있는 말로 판단하고 선행 나설 가능성 아주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10번 짱콩이 아직 보여준 것이 없는 상황인데 10번이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8번 시카고 아트가 그 옆에서 앞선에서 따라갈 가능성 높은데 8번 시카고 아트도 요즘에 보여주는 초반 스피드라면 얼마든지 10번 짱콩과 함께 앞선에서 전개를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럴 경우에 직선에서 4코너 이후에 10번 짱콩을 넘어갈 가능성 또는 버틸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생각하는 바나 시사하는 바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짱콩이 보여준 거라면 없지만 직전에 편성을 감안을 하면 많이 뛰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저는 짱콩이 굳이 무리한 선행을 가는 것을 바라진 않아요. 안쪽에 있는 마필이 누가 선행을 가던 그 흐름에 편승하면서 레이스 흐름을 따라갔을 때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잠재력이 마필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를 한 거고요. 8번 시카고 아트는 딱 거기까지죠. 예전에 한 번의 입상이 특이하게도 이 마필은 중장거리 제가 1700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김영근 기수가 기습적으로 코스 이점을 활용해서 입상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게 다예요. 선행을 가도 안 돼. 따라가도 짧아. 매번 착순권에 머무는 걸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안쪽에 있는 2뒤의 마필들의 능력을 좀 높게 평가해 봤을 때 아직까지 결정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8번 시카고 아트를 이번 경주에서 착순권 이상으로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뜨끔한데요. 저도 시카고 아트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백동일 의원이 설명해 주신 정계도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좀 반대 의견을 좀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일본 스카이 돌풍 같은 경우가 직전 경주에 따라가면서도 경쟁력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저는 10번 짱콩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줘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짱콩이라는 말은 데뷔 전에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었다라는 부분. 너무 빠른 말들이었어요. 마차부차하고 아르고 로켓하고. 그런 말들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주폭을 다들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마방의 적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여기서 7번 슈퍼플로이드는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슈퍼플로이드를 다들 열광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전에 정말 열심히 탔고요. 최적 전개했어요. 3등 했거든요. 마신차도 많이 났어요. 5마신, 1위만 5마신, 365뜸하고도 2마신인데 아무리 봐도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격차였다라는 판단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강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컸기 때문에 좀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뭐 글로벌 뉴스하고 저는 이제 당일 이제 이 마필을 주력 마필로 판단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크게 형성이 됐어서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컸었고요. 초반에 채찍을 대면서 나간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흐름을 따라갔던 건 중요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직선 구간에서 김기비 기수의 추진이 정말 아쉬웠던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걸음은 오히려 365등보다 더 남았던 것이 확실히 맞아요. 외찍기 때문에 좋아졌다는 점, 그리고 직전보다 힘이 더 붙어 있다는 점, 그 점에서 슈퍼플루이드는 분명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마지막 경주 11경주 안쪽에 1번 스카이 돌풍은 모든 조건이 부합하는 중심 마루수 가치가 있습니다. 높아진 부담 중량이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이미 56을 극복해낸 전력이죠. 찰떡구가 안토니오 기수의 1번 스카이 돌풍. 중심권의 마필 당연히 강조드리고 10번 짱콩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겠고 2번 329뜸은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강편성에서도 최근에 좋은 전력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3번 요리조리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이긴 합니다만 100%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정상주기고 얼마든지 역습이 가능한 요 3번 요리조리까지 복병 가치로 말씀드려봅니다. 네, 결국 일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코스 이점에 모든 경주 여건이 좋습니다. 연투길치 높은 1번 스카이 돌풍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1주차 경마 저희가 모두 해설해 드렸고요. 이번 주 월초 경마지만 편성 자체 혼전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월말 흐름 이어지는 그 연장선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남부지방이나 혹은 중부지방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당일 그 태풍 동반한 그 많은 비 때문에 주로 컨디션에 변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 경마에서도 자신감 있게 대처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드려 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2주차 급여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